한국어 공부, 놀라운 변화를 위한 10가지 습관. 한국어가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나요? 괜찮아요. 방법만 바꾸면 쉬워져요.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을 바꿔줘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10가지 방법으로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워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1.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용기를 내보세요.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큰 문제는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틀리면 어떡하지? 문법이 맞나? 발음이 이상하면 창피할 것 같아라고 걱정해요. 하지만 이런 걱정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국에 놀러가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고 해봐요. 그런데 존댓말을 제대로 썼나? 발음이 이상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결국 주문도 못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한국어로 말하려고 하면 정말 좋아해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틀렸을 때 이렇게 말하면 돼요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실수가 바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커피 좋아라고 말했더니 한국 사람이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라고 하면 돼요. 라고 알려주면 그 순간 바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아기가 말을 배울 때도 처음엔 틀리잖아요. 그런데 계속 말하다 보면 점점 잘하게 되죠.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틀리는 건 내가 배우고 있다는 증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 이 말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한국어 공부의 첫걸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용기예요. 2.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보세요. 한국어를 배우는 많은 친구들이 처음엔 열심히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왜 실력이 안 늘지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게 돼요. 그 이유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언어는 하루 이틀에 느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하루에 단어 50개를 외우려는 친구와 하루에 5개만 외우는 친구를 비교해봐요. 처음엔 50개 외우는 친구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하지만 3일만 지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될 거예요. 반대로 하루에 5개씩 꾸준히 외운 친구는 30일 후에 150개의 단어를 외우게 되죠. 똑같은 걸 여러 번 반복하면 더 잘 기억하게 돼요. 뇌가 이건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래 기억하거든요. 예를 들어 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배운 후 드라마에서 뭐 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계속 듣고 직접 말해보고 일기에도 써보면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돼요. 매일 이런 간단한 일들을 해보세요. 아침에 5분, 어제 배운 단어 다시 보기. 점심에 1분, 새로운 문장 하나 따라 말하기. 저녁에 10분, 유튜브 한국어 영상 보기. 이렇게 하루에 16분만 투자해도 한 달이면 8시간이 넘어요. 이런 시간들이 모이면 정말 큰 실력이 돼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에요.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조금씩 해보세요. 3.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상상해보세요. 많은 친구들이 한국어 잘하고 싶어라고 말해요. 하지만 잘한다는 게 정확히 뭔지 명확하지 않으면 중간에 길을 잃고 포기하기 쉬워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막연히 한국어 회화 잘하고 싶어라고 하지 말고 3개월 안에 카페에서 음료 주문할 수 있을 만큼 기본 회화 배우기라고 목표를 세워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면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 세우기도 쉬워져요. 그리고 목표를 이룬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한국 여행지에서 한국어로 음식 주문하는 내 모습,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며 웃고 있는 내 모습, 한국 친구와 재미있게 대화하는 내 모습. 이렇게 상상하는 건 그냥 공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뇌가
이걸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공부할 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목표는 너무 크게 잡지 말고 단계별로 나누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2주 안에 자기소개 문장 외워서 말하기. 하루에 단어 5개씩 외워서 한 달 후 150개 암기하기. 한 달 안에 한국어로 짧은 일기 5줄 이상 쓰기. 이런 작고 명확한 목표들이 쌓이면 정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달성표를 만들어 벽에 붙여두면 매일 동기부여도 돼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한국어를 배우는 진짜 이유는 뭘까? 그 답이 여러분의 목표를 더 분명하게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힘이 될 거예요. 4.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해보세요. 한국어를 배울 때 교과서나 문법책만 보면 재미없고 지루해져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쓰는 살아있는 말을 배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교과서 말고 이런 것들도 활용해보세요. 한국 드라마, 자연스러운 말투와 감정 표현을 배울 수 있어요. K-팝 노래, 자주 쓰는 표현과 재미있는 말들을 배울 수 있어요. 유튜브 영상, 짧고 실용적인 회화를 배우기 좋아요. 팟캐스트 듣기 실력을 키우고 발음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요. 이런 걸 볼 때는 그냥 보고 넘기지 말고 따라 말하기, 좋은 표현 적어보기, 모르는 단어 찾아보기 같은 것도 함께 해보세요. 또 매일 같은 방법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바꿔가며 해보세요. 어떤 날은 문장 써보기, 어떤 날은 영상 따라 말하기, 또 어떤 날은 친구와 한국어로 채팅하기 등등요. 다양한 방법이 뇌를 자극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줘요. 가장 좋은 건 실제로 한국어를 쓰는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과 대화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한국어 자막 켜고 콘텐츠 보기, 혼자서도 한국어로 말하는 습관 들이기 등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일상에서 지금 뭐 하지? 배고프다. 같은 말을 한국어로 혼자 중얼거려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어떤 친구는 드라마 보며 빨리 배우고 어떤 친구는 글 쓰면서 더 잘 기억해요. 정답은 없어요. 나에게 맞고 재미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한국어는 그냥 공부가 아니라 경험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어 세계에 빠져보세요. 5. 틀려도 괜찮아요. 고쳐주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많은 친구들이 틀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해요. 문법이 틀릴까봐, 발음이 이상할까봐, 웃음거리가 될까봐 말하기를 무서워해요. 하지만 언어는 틀려도 괜찮은 것이에요. 오히려 틀렸을 때 더 많이 배우게 돼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나는 배고픈 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해봐요. 문법이 틀렸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배고파요 라고 하면 돼요. 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이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확히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틀린 줄도 몰랐던 부분을 다른 사람이 정확히 짚어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표현을 계속 써왔는데 자연스럽지 않았다면 한국 사람이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요 라고 알려주면서 더 좋은 표현을 배우게 되는 거죠. 고쳐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한국어 선생님에게 내 글이나 말하기를 보여주고 의견 듣기. 언어 교환 친구에게 내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봐줄래 부탁하기. 카톡이나 문자 대화 중에 어색한 표현 설명 요청하기. 온라인에서 문장 올리고 교정 요청하기. 가끔 고쳐주는 말을 들으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지적해주는 건 여러분을 나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틀림이 아니라 틀린 줄도 모르고 계속 쓰는 거예요. 또 고쳐주는 말을 메모해두고 다시 공부하면 나만의 학습 자료가 돼요. 예를 들어 이 문장은 좀 어색해요 라는 피드백을 받으면 고친 문장으로 새로운 예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기억에 훨씬 오래 남아요. 정리하면
틀리는 건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에요. 고쳐주는 말은 그 문을 여는 열쇠고요. 한국어 공부에서 틀리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고쳐주는 말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6.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보세요. 한국어를 배우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어떤 친구는 영화 보며 쉽게 배우고 어떤 친구는 단어장으로 외우는 게 잘 맞아요. 또 어떤 친구는 직접 말해보면서 배우고 어떤 친구는 써보면서 더 잘 기억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방법은 없어요.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그림이나 색깔, 예쁘게 정리된 표를 보면서 더 잘 이해해요. 이런 친구에게는 단어를 색깔별로 나누거나 단어장을 예쁘게 꾸미면서 외우는 방법이 좋아요. 한국어 문장을 쓰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 긋기, 단어에 그림 그려서 연결하기 같은 것도 효과적이에요. 반대로 귀로 들으면서 배우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따라 말하는 방식이 잘 맞아요. 팟캐스트나 드라마를 자주 들으면서 따라 말하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들으면서 귀에 익히고 말하는 리듬과 발음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거예요. 또 몸으로 움직이면서 배우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직접 써보거나 몸짓과 함께 외우는 게 효과적이에요. 일상에서 물건을 보며 이건 뭐예요? 저건 어디 있어요? 같은 문장을 말해보는 것도 좋아요. 사람마다 공부하기 좋은 시간과 장소도 달라요. 어떤 친구는 아침에 공부가 잘 되고 어떤 친구는 밤에 집중이 더 잘 돼요. 또 조용한 곳에서 혼자 공부할 때 좋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야 잘 되는 친구도 있어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글로 보는 게 편한가? 듣는 게 더 좋은가? 말하면서 배우는 게 재미있나? 조용히 혼자 외우는 게 편한가? 어떤 장소에서 가장 집중이 잘 되나? 언제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다고 느끼나? 이 질문들의 답을 바탕으로 나만의 한국어 공부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좋은 공부는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7. 작은 성공도 기뻐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한국어 공부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꾸준히, 오래, 천천히 나아가는 거죠. 이런 긴 여행에서는 가끔 지치거나 나는 왜 아직도 잘 안 될까라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작은 성공을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처음으로 안녕하세요를 발음 실수 없이 말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정말 큰 성공이에요. 어제 몰랐던 단어를 오늘 외웠거나 아주 짧은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 말해봤다면 그것도 박수 받을 일이에요. 이렇게 작아 보이는 발전도 한국어 실력의 일부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종종 완벽한 회화나 자막 없이 드라마 보기 같은 큰 목표만 생각하다 보니 지금의 실력이 너무 작게 느껴져요. 하지만 큰 목표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작고 반복적인 성공이 필요해요.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듯이 작은 성공이 다음 단계로 가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매일 하루가 끝날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새 단어 3개나 외웠어. 잘했어. 처음으로 한국어로 내 기분을 말해봤어. 용감했어. 틀렸지만 그래도 말을 시도해봤어. 대단해. 이런 칭찬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뇌에 나는 잘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를 보내서 공부할 동기를 높여주고 다음날 다시 공부할 힘을 줘요. 또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매일 공부했다면 좋아하는 간식을 먹거나 드라마 한 편을 마음껏 보는 것도 하나의 보상이 될 수 있어요. 공부를 해야 할 일이 아닌 기쁨과 성장의 시간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더 잘할 수도 있지만 나만의 속도로 배우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요.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오늘의 나를 축하할 자격이 있어요. 작은 성공을 기뻐하는 사람이 멀리 가요. 오늘의 짧은 문장 하나가 내일의 긴 대화로 이어질 거예요. 스스로를 칭찬하고 그 따뜻한 말로 내일 또다시 한국어를 만나보세요. 8.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한국어는 단순한 말이나 글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 감정, 관계, 사회, 역사, 그리고 생활 방식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한국어를 잘 배우고 싶다면 그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밥 먹었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게 단순히 밥을 먹었는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친근함을 표현하는 인사라는 걸 알면 그 표현을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쓸 수 있어요. 또 나이와 관계에 따라 존댓말을 다르게 쓰는 것도 한국의 전통과 사회 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단순한 문법 이상의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어요.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건 공부 동기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가족 문화, 친구들 사이의 말투, 연인 사이의 표현 등을 배울 수 있고 K-팝을 통해 젊은 사람들이 쓰는 줄임말, 감정 표현 등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으며 한국 음식이나 전통 옷, 명절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언어 너머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 떡국을 먹는 전통이나 추석에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이해하면 그와 관련된 단어, 예를 들면 세배, 송편, 성묘와 같은 표현들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배울 수 있어요. 또 한국의 사회 문제나 젊은 사람들의 일상 이야기를 다룬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통해 진짜 지금의 한국을 언어와 함께 배울 수 있어요.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도 넓어져요. 언어는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수록 더 깊이 있는 대화와 소통이 가능해져요. 작게는 오늘 본 드라마에서 재미있는 장면 하나를 떠올리며 왜 저럴까 하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에요. 또 한국의 카페 문화나 지하철 예절, 날씨에 따라 바뀌는 인사말 등도 모두 살아있는 문화 속 표현이에요. 언어는 문화의 거울이에요. 한국어를 더 잘 배우고 싶다면 한국 사람들의 삶과 생각, 그 안에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느껴보세요. 언어가 곧 문화이고 문화를 이해하면 말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어요. 9.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적어두고 내 말로 써보자. 한국어를 배우다 보면 정말 많은 단어와 표현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그냥 외우기만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날 때마다 꼭 적어두고 내가 직접 써보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 노트나 휴대폰 메모장에 꼭 적어두세요. 이때 뜻만 쓰지 말고 예문도 함께 적거나 그 단어로 내가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거나 그 단어를 어디서 봤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간단히 써두세요. 예를 들어 행복하다라는 단어를 그냥 외우지 말고 나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정말 행복해요. 이런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단어가 머릿속에 더 오래 남고 실제로 말할 때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새로 배운 표현을 꼭 써보세요. 친구와 대화할 때, 일기 쓸 때, SNS에 댓글 달 때 새로 배운 말을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새로 배운 표현을 써보거나 친구에게 한국어로 배운 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연습이에요. 내가 직접 문장을 만들어서 쓰면 그냥 보거나 듣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잘 기억돼요. 마치 그 단어의 주인이 된 것처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죠. 새로운 단어를 내 언어로 만든다는 뜻은 단어가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과 연결된 도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대박이라는 말을 그냥 그레이시라고 외우지 말고 친구와 좋은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대박 하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단어를 적어두고 써보는 습관은 단순히 외우는 것을 넘어서 한국어를 내 언어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처음엔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이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한국어가 훨씬 자연스럽고 자신있게 느껴질 거예요. 10. 언어를 즐기는 마음을 가져보자.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중 하나는 바로 즐기는 마음이에요. 언어 공부를 꼭 해야 하는 숙제나 시험을 위한 공부로만 생각하면 금방 지치고 재미없어져요. 하지만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즐거운 경험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한국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거나 드라마에서 재미있는 대사를 따라해보는 건 공부가 아니라 취미가 되는 거예요. 친구와 한국어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을 때 느끼는 재미는 공부의 보상이고 이런 과정이 바로 언어를 즐기는 거예요. 또 언어를 즐기는 마음은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줄여줘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더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길을 물어보다가 말을 잘못했어도 그 상황 자체가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언어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과 진짜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여행을 가거나 온라인에서 언어 교환을 하거나 카페에서 만난 한국인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서 문화와 생각을 직접 느껴보세요. 이렇게 실제로 소통하면서 언어가 살아 움직이는 걸 경험하면 공부가 아닌 생활의 일부로 다가와요. 이상으로 10가지의 한국어 공부하는 마음가짐과 습관을 알아봤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고 꾸준히 반복하며 재미있게 배우는 마음이 진짜 실력을 키워줘요. 작은 발전에도 기뻐하고 한국 문화와 함께 배워갈 때 한국어는 더 이상 어렵고 낯선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를 즐기는 마음가짐이야말로 꾸준한 학습의 가장 큰 힘이에요. 기쁨과 호기심으로 한국어를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오늘도 즐겁게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토픽.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은 그래, 좋아. 오늘부터 한국어 공부를 괄호 할 거야. 1. 느리게. 2. 열심히. 3. 나태하게. 4. 따분히. 모두 아시죠? 2. 열심히. 그래, 좋아. 오늘부터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